네, 이어서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.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양대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성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다소 오름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세적인 방향성은 우리가 언제쯤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코스피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오늘 또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에 그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가나 업종별로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 또 미국 대선 이슈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은 지수가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사실 그 어느 후보가 되든 재정 절벽과 관련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.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과 의견 대립이 심해서 재정 절벽을 상쇄할 만한 법안이 연말까지 나올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. 또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당선된다 한다면 그 의회와 합의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공화당이 강력한 긴축 재정을 주장하고 있어서 금융시장은 그 통화와 재정 정책 후퇴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다만 그 미국 대선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업종별 수혜주인데요. 만약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될 경우에는 제약, 바이오 등 그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민주당은 그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의료 개혁 법안을 통해서 연방 정부의 의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반면 그 공화당의 롬니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 금융주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일명 그 볼커룰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금융개혁 법안 때문인데요.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 이 법안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나면서 금융주의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대외적인 불확실성 변수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에는 어떤 포트 전략이 유효할까요? 네, 그 미국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쪽의 승리를 예상하고 수혜주를 매수하기는 사실상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보다는 아직 그 증시의 변동성을 가져올 변수들, 예를 들자면 대선 결과라든지 재정 절벽 문제, 그리고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협상 등이 될 텐데요.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그 당분간 비추세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이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 전기 전자업종의 경우는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다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또 업종별로도 핸드폰에서 반도체, 디스플레이로의 그 업황 개선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다 생각됩니다. 또 그동안 그 가파르게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 역시 차츰 하락 속도가 둔화되거나 반등할 수 있어서 전기 전자 업종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